자, 그럼 이제 척수가 각 우리 몸의 각 부위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어느 척수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치유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어, 이것을 공부 안 하고 치유를 논한다라고 하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좀 네. 우선 첫째로 척수에서 나온 신경이 피부로 연결돼요. 피부와 근육은 조금 달라요. 굉장히 유사한데 피부로 연결돼. 왜 피부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냐면은 피부는 감각신경들이 있잖아요. 감각 수용체. 지난번에 우리 했지만은 감각 수용체 특수감각과 일반 감각으로 나눴을 때 피부에서 느끼는 것은 일반 감각 중에서 촉각, 통각, 온도 감각. 그러니까 이게 진단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진단에. 만일에 이제 이걸 보고 새끼손가락에 어떤 통각이 있다. 뭐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C8이다. C8. 뭐 이상하네요. 경, 경추 8번 신경이다. 이렇게 보면. 경추 8번. 그럼 치료점이 어디예요? 경추 8번. 그런 식으로. 만일에 우리 뭐 발바닥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발바닥. 발바닥 중에서 발 뒤꿈치가 S2네. S2. S2 천골신경 2번이에요. 천골 2번 신경. 천골하고 발바닥하고 뒤로 오금이라 그러죠. 오금. 이렇게 쭉 연결돼 갖고 항문 쪽으로 생식기 쪽으로. 그래 족소음 신경의 경별이 저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생식기, 비뇨생식기 또는 신장, 신의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왜? 척수에서 신경이 뻗어나와서 저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신경능세포가 저렇게 뻗어나왔다. 그러면은 처음에 혈관과 신경능세포가 쭉 뻗어나와서 저 부분의 내부를 만들었구나, 구성했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죠. 혹시 그렇다면은 여기 외상이나 다른 이유가 없는데 하지정맥도 없고 뭐 잘 되는데 여기 문제가 된다. 이쪽 부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전골 2번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척수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거꾸로 이쪽의 연결망이 약해졌다. 이 연결망의 관리자인 S2번에 있는 척수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근원적인 치료는 거기서 시작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살펴볼 텐데 우선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전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선 경수. 그러니까 경추는 뼈를 얘기하는 거죠. 흉추, 요추, 천추, 그 다음에 요, 미추 이렇게 구분하죠. 그런 뼈를 얘기하는 거. 그 속에 있는 척수는 경수, 흉수, 요수, 천수, 미수 그래요. 근데 우선 이 용어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데 경수는 C예요. 서비칼 C. 흉수는 T예요. 토라식. 그 다음에 요수는 L이에요. 럼버. 그 다음에 천수는 세크랄 S예요. 그 다음에 미수는 C가 여기도 있기 때문에 CO로 표시해요. CO. 그러니까 경수, 목, 흉수, 몸통, 허리, 요수, 그 다음에 천골, 천수, 그 다음에 그 밑에 꼬리뼈, 미수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경수가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어요. 흉수가 12개, 요수가 5개, 천수 5개, 분절이 된 미수 하나. 전부 31개인데, 이제 우리가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뭘 잘 알아야 되냐면 경수는 경추 속에 있는 거잖아요. 경추 극돌기가 몇 개예요? 경추는 7개잖아요. 7개인데 왜 경수는 8개야? 왜냐하면은 두개골과 경추 사이에서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뼈는 7개인데 경수는 8개가 되는 거예요. 미수도 원래 옛날에 5개였었어요. 5개였는데 이게 합쳐져 갖고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수가 여기가 굉장히, 여기 미수인데 이 미수 부분은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꼬리뼈예요, 꼬리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안에 척수가 들어있잖아요. 척수가 쭉 올라가면 뇌가 되죠. 그러니까 척수는 뇌예요, 원래 뇌예요. 이 뇌에서 쭉 뇌와 맨 끝에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쫙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꼬리뼈가 망가지면, 미추가 망가지면은 미수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척수의 전체 구조가 망가져요. 이게 자꾸 짧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진단이 안 되는 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혹시 이쪽 통증이 많은데 뭐 진단이 안 나온다, 등이 뭐 굉장히 많이 아픈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럴 때는 꼭 꼬리뼈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꼬리뼈 다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통증이 있는데 또 너무 극심하다 이럴 때도 꼬리뼈를 꼭 점검을 해야 되고, 꼬리뼈와 천추, 미추와 천추 사이에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혈자리 이름이 요유죠, 요유. 네, 그게 이제 뜸을 떠주면은 일단은 좀 해결이 됩니다. 근데 특히 이쪽 밑에 부분은 천골과 미추 부분의 병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진단도 어렵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병이 강직성 척추염이에요. 이 척추염은 여기서부터 서서히 굳어가요. 굳어가고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치료가 잘 안 되는데 대체의학에서는 치료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대체의학에서는. 자,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하나씩 보시면은 위에 8번까지니까 이게 뼈가 7개가 있고, 위에서부터 이 위에가 바로 두개골이 있는 거예요. 이 위에서부터 천수가 8개가 나온다. 8개가 나오는데 저쪽에 살펴보세요. 8개가 나오는데 C1을 한번 찾아보세요. C1. C1이 어디로 갔는가? 잘 안 보이죠? 네, C1이 없어요. C1이. 이게 항상 헷갈려요. C1이 없고 C2부터 나. C2는 어디냐면 이 뒷머리, 후두부의 피부로 나와요. 그래서 이쪽이 아프다. 우리가 보통 두통 그러면은 뇌 속에서 어떤 통증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쉬운데 대부분은 전부 바깥 이 근육의 통증이에요. 근육통.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느낌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는 2번 경추의 문제구나. 2번 경수의 문제구나. 그 다음에 3번은 후두부 밑에 이 목하고 두개골 그 사이 부분, 목 아래쪽까지, 목의 상부까지 이쪽 부분에서 앞으로 쭉 나와요. 여기까지. 이쪽의 문제도 전부 3번 경추, 3번 경수의 문제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목인데, 목 어디까지냐 하면은 목에서 견갑골, 뒤에는 견갑골, 앞에는 쇄골까지, 쇄골 있는 부분까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깨의 관리자죠. 그래서 이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네 번째 경수. 네 번째 경수는 어디냐면 3번 경추 밑에예요. 이게 항상 헷갈려요. 경추는 7개인데 경수는 8개니까 경추 1번 밑에는 경수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위치를 잡을 때 경추 1번 위에서 경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4번
경수 4번을 찾는다 그러면 경추 3번 밑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5번은 어디로 가요? 5번. 8의 상부 쪽. 8을 가운데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8의 상부 쪽이죠. 5번.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서 8의 이쪽 넘어서 6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T1 흉추 1번까지. 다시 말하면은 8은 전부 다 경수 5, 6, 7, 5, 6, 7, 그 다음에 8, T1까지. 그러니까 8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8의 모든 문제는 전부 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치료할 때는 목에서 나온 신경, 여기서 뻗어 나온 신경들 위주로 이제 침자리가 구성되어 있고, 혈자리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치료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이제 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근육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어쨌든 피부 쪽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는 연결망, 그 다음에 저 안에 있는 경수, 척추 안에 있는 1cm짜리 그 안에 정보 처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더 근원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1번이 없는데 그 조금 이따 나오니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추는 그렇게 나오고, 흉추는 흉수는 이제 척추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척추가 12개가 있으니까 12개, 1번 밑에 2번 밑에 이렇게 12개 쭉 나오는데, 이게 오장육부하고 다 연결돼 있죠. 오장육부. 그건 조금 더 나오는 거. 어쨌든 오장육부가 다 연결돼 있는데, 이게 피부 표면상으로 어떻게 흐르냐면 늑골 따라 흘러요. 늑골 따라.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배의 맨 밑에 복골까지 배의 맨 밑에 내려오는 것이 12번이에요. 12번. 12번이 12번 흉추를 따라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요. 이쪽 피부의 문제는 12번 문제구나. 12번 흉수의 문제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요수. 허리는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허리는 여기서부터 5번까지잖아요. 요추 5개가 있고 5개 극돌기 밑으로 하나씩 나오는데 다리로 가죠. 다리로. 그래서 L1, L2, L3, L4, L5.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요추에서 다리로 가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피부도 그렇지만 근육도 이 속에서 갈라져 쭉 내려가는 거니까 다 알지만은, 천골에서도 천수도 다리로 간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하얀 것들이죠. S1, 2, 3, 4, 5 전부 다 이쪽 엉덩이 안쪽으로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여기까지 연결되어져 있다. 근데 그것은 다리는 전부 요추지만은 이 뒤쪽 그러니까 방광경의 뒤쪽 라인, 다리로 내려가는 그쪽 라인, 그게 이제 그쪽은 피부가 천골로 연결되어 있다. 천수랑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피부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더마톰이라고 하거든요. 피부 분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피부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게 안에 있는 모든 근육이랑 장부랑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피부랑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촉각, 통각, 온도 감각 이런 걸 통해서 경수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만일에 척수 내부에 흉수, 그러니까 경수, 흉수, 척수, 요수, 천수, 미수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 연결망의 문제겠구나.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일본이 없었잖아요. 일본이 참 중요한데 그죠?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개골과 경추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망인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 그게 어디로 갔느냐 보니까 이게 바깥으로 피부로 나와서 감각을 느낀다는 얘기는 그게 감각신경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감각신경. 감각과 운동신경이 대개는 같이 있어요. 대개는 같이 있는데 이거 일본 신경은 희한하게 감각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신경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 속으로 두개골과 경추 속으로 들어가고 목에 있는 내부 근육들을 다스려요. 내부 근육들. 예. 그래서 목에 있는 내부 근육들 쭉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내부 근육하고 뒤에는 판상근, 승모근 그런 것 일부도 목 내부와 목 바깥에 있는 근육들을 다스리는 게 1번이에요. 1번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1번 근육, 1번 경수, 특히 1번 경추 쪽의 모든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승모근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후두하근. 그래서 우리 세수양생 할 때 승모근, 반극근, 판상근, 사각근, 삼각근, 사각근 다 다스리지만은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후두하근.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피부가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얼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얼굴은 목에서 안 나가고 3차 신경에서 나가요. 3차 신경. 1, 2, 3, V1, V2, V3 이렇게 구분해야죠. 3차 신경에서 그 감각을 느껴요. 피부는 그렇다 치고 이제 근육이 문제죠. 근육을 다스리는 신경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사실 뭐 피부 문제 생겨봐야 뭐 그냥 보기 안 좋을 정도지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아토피나 뭐 이런 게 심각하긴 하지만은 근육은 안 그렇잖아요. 근육은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올라간단 말이죠. 안 올라가요. 그래서 팔로 나오는 근육은 경수 몇 번인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경수 5, 6, 7, 8, T1. 아까 피부 분절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뻗어 나와가지고 피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수 5번이라고 하면은 경추 4번 밑으로 나오는 거죠. 경수 5, 6, 7, 8, 그 다음에 흉추 1번. 거기서 팔의 모든 기능을 관리한다. 팔의 모든 기능. 그러니까 이게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되는데 뿌리가 중요한 것은 뒤로 나오는 게 아니고 척수에서 신경의 뿌리가 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와요. 옆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횡돌기 있거든요. 만져지는 횡돌기. 속으로 만져야 돼요. 그 횡돌기로 나오니까 거기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신경, 상완신경, 총인이 뭐 부신경이니 하는 그런 것들로 연결되어지는 거고 실제로 나오는 뿌리는 이 경추의 횡돌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 다른 방법으로 하기 어렵지만은 양절열 전기로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그죠?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되고 또 진단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팔이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러다 그런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목표죠, 목표. 그 중에서 목표 5번부터니까 경추 4번부터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팔도 결국 경추의 문제고 더 근본적으로 경추 속에 있는 경수의 문제다. 네. 그래서 경수 안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실 거예요.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 아프다,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리다, 뭐 잘 안 움직인다, 마비가 온다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신경만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신경 관리사예요. 관리사. 말하자면 사장이에요. 사장은 뭐예요? 사장은 책상에 딱 앉아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제해주고 결정해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일은 누가 해요? 일꾼이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혈관이에요.
신경과 혈관은 항상 같이 움직여요. 물론 혈관들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또 림프관도 있고 림프관도 혈관으로 봐야 돼요. 있는데 우리는 항상 사진에 보면 늘 막 큰 혈관들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세혈관, 그러니까 모세신경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작용을 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혈관은 눈에 안 보이죠.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 이렇게 눈동자 보면은 이 눈동자 여기 모세혈관이 있게요, 없게요. 가만 보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 피가 맺히면 벌겋게 되잖아요. 아니,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 그만큼 작은 모세혈관들이 엄청나게 쫙 깔려 있어요. 모세신경도 엄청나게 쫙 깔려 있고 이런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얘는 관리자. 그러니까 관리자가 성실하면은 관리자가 일을 잘하고 지혜도 있고 판단도 잘하고 결정도 잘하고 그리고 돈도 많고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얼마나 편해. 뭐 사장님 이거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그럼 그래. 근데 만일에 거꾸로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금 뭐 돈을 못 줘서 일이 안 됩니다. 뭐 석 달치 밀렸습니다. 이러는데 관리자가 쿨쿨 잠만 자고 돌아다니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자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돼요. 관리자가 병들어서 신경망도 병들고 혈관도 병들고 근육도 병들고 세포도 병들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최소한 병이 안 들어도 관리자가 뭔가 좀 부실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치료의 근원은 관리자인 척수를 튼튼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팔의 모든 문제는 이 속에 있는 경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물론 아파 죽겠다는데 맨날 뭐 얘기는 놔두고 이 경수 문제만 해결할 수는 없죠. 물론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다. 그럼 당장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이야 뭐 신경을 속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더 큰 자극을 줘가지고 신경이 못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 속에 문제가 있구나. 항상 이 속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항상 신경을 생각할 때는 혈관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신경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혈관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경을 살려놓으면 혈관은 자동으로 살아요. 관리자니까. 그래서 8홀로 나가는 것은 5, 6, 7, 8, T1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물론 복잡해요. 각자 다 복잡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한번 8로 나가는 모습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처음에 신경 뿌리에서 이렇게 나오죠. 신경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한 줄기를 쭉 가면 쉬운데 이게 또 가지를 치고 복잡하게 얽혀요. 그럼 우리가 척수를 위주로 치유를 생각한다면은 사실 이 가지는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지는 거기다가 옛날부터 또 이 가지와 연관된 혈자리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다음에 경락경혈 할 때는 이 신경 가지와 혈자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게 우리나라 사람 말고 일본 사람이 그걸 또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신경을 제외하고 경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진짜 맨날 맥혀. 이게 왜, 이 자리에 왜 침을 놔야 되는지, 이 자리에 왜 뜸을 떼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이제 봉안학설을 따라서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만 사실은 신경이에요. 제가 이 말 하면은 그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할 사람이 무지하게 많을 텐데 어쨌든 증명된 게 약 75%가 전부 신경라인하고 일치해요. 물론 신경 외에 다른 경락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발견되지 못한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시스템이 같이 존재해요. 이게 더 강력해요, 사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C5678T1에서 8로 다 나가는 이 과정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 그것이 크게는 이제 세 가닥으로 나가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책이 이제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정중신경, 요골신경, 측골신경 이거밖에 안 나오고 그게 나중에 분화돼하고 손가락 끝에 다 연결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하는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 그게 통찰력이 돼요. 지식 없이 상상하면은 그냥 개꿈밖에 안 되는 수가 많은데 지식을 가지고 하는 상상을 하면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뻗어 나가가지고 이게 각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세포 단위까지 이건 눈에 볼 수가 없거든요. 책에도 안 나오고 아직 연구도 안 돼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포 단위까지 미세신경이 관리를 해야만 몸이 생겨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세포 단위로 모세신경이 관리를 했을 때 그게 마찬가지로 모세혈관이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뻔히 알잖아요. 신경이 죽으면은 혈관이 없어지는 혈관이. 그 혈관이 큰 혈관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들이 분해돼 버려요. 분해돼서. 그래서 세포들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처음에 단단해졌다가 나중에 막 썩고 그러잖아요. 혈관이 없어지면은 썩잖아요. 발가락, 손가락 이런 데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책에는 이거밖에 안 나왔지만은 상상을 하니까 여기서 미세한 신경들이 무지하게 많이 뻗어나가가지고 마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눈 안에 눈동자에도 모세혈관이 쫙 뻗어 있듯이 그렇게 뻗어나가서 각 신경을 관리하고 있구나. 각 세포들을 관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세포에서 세포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세포 하나하나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구나.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통을 보면은 이제 몸통은 몸통의 근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부는 조금 이따 보고 몸통의 근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T1 흉추 1번에서 T12번까지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연결돼 가지고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육도 아주 혈관도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각 근육들이 만들어질 때부터 얘네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근육의 상태가 어떻고 그런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걸 따라서 만든 혈자리가 방광경이고 담경이고 위경이고 신경이다. 몸통에.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뭐 크게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몸통으로 내려오는 건 12번까지가 내려온다. 요추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흉수에서 12번까지가 몸통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는 이제 허리에서 내려오죠. 허리에서 내려오는데 허리가 요수니까 요수 도대체 몇 번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아까 피부는 요수뿐만 아니라 천수에서도 피부로 나왔잖아요. 근데 다리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무릎 대개 이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무릎 관절염 이런 것들이고 또 뭐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안으로 굽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근육의 문제인데 뼈는 잘못이 없잖아요. 근육의 문제고 특히나 무릎 안에 연골이 닳고 연골이 막 찢어져 갖고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이 생겨서 막 걷지를 못하잖아요. 사실은 여기보다 더 심각한 데가 여기 대퇴골도 안쪽 다 같은 원리예요. 연골에 신경이 들어가 있을까요? 연골에 혈관이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세포 단위니까. 예. 그러면은 연골이 상했으면은 얘네들이 어떤 조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골이 오래돼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또 이게 무릎의 주위에 있는 근육이 균형이 안 맞아서 그것조차도 신경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무릎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신경이 뭔가 잘못됐구나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신경이 잘못됐는데 그래서 혈관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근육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연골이 망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죠. 연골이 망가졌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연골을 살려내잖아요. 안 살려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상한 거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침 놓는다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중국에 있을 때 치료하면 연골이 살아나요. 늘 뜨고 침 뜨고 하면 침 놓고 하면은. 근데 한국에 오니까 병원에서 연골 망가졌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나중에 고생한다고 절대 이건 안 살아난다고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원리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세포 하나에서 우리 몸이 됐는데 그까짓 거 그거 못 살리겠어. 뭐가 망가졌어요? 뭐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신경의 관리자 요수. 그럼 요수가 힘이 약해졌거나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기름을 피우고 있거나 또는 상해갖고 상처가 나 있거나 잠을 자고 이런 상황이죠. 그걸 깨워서 에너지를 공급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도 충분해. 그래서 허리로 나가는 것은 L, 1, 2, 3, 4. 너무 쉽죠, 그죠? 요추 1번 밑에, 2번 밑에, 3번 밑에, 4번. 대개 그래서 3, 4, 5, 3, 4, 5 이쪽으로 많이 치료를 하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발가락 끝까지, 발바닥까지, 발바닥에 있는 근육까지, 모든 근육. 그래서 다리에서 생기는 모든 현상의 가장 근원은 요수 1, 2, 3, 4다. 이거를 저는 말하기가 겁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럴 리가 있나 이런 사람은 많고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고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됐나 틀렸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공부한 내용도 그렇고 그동안에 경험한 것도 그렇고 전부 이 문제거든요. 그럼 근원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척수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만 연구하면 돼요. 척수 내부 그러니까 신경망도 물론 중요하죠. 뭐 마사지도 하고 뭐 치료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근육 세포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게 더 근원은 아니고 안에 있는 척수 문제다. 네, 다리가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꼬리뼈는 S4, S5, CO 그러니까 천골 4번, 5번 그 다음에 미축 그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엉덩이 쪽 항문 주변 그쪽 근육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치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질 물론 백회 뭐 공구체도 하지만은 이쪽이죠. 그 중에서도 요유 장강 요유 장강이 되게 잘 되잖아요. 치료할 때. 왜 그렇겠어요? 신경치료라서 그래요. 신경치료. 맨 끝자락이니까 요유 장강 쪽에서는 요수 치료가 잘 되겠죠. 위치가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습니다. 허리다리가 L1번에서 L1번은 허리로 갑니다. 허리까지. L1, 2, 3, 4 허리로 해서 쭉 내려가는데 물론 다리로 가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어요. 좌골신경부터 시작해갖고 그런데 자 1, 2, 3 쪽은 이쪽으로 나가죠. 바깥쪽으로. 근데 4번은 앞쪽으로 나가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때 근육이 여기 근육이 장요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뭐죠? 치골에서 근육이 4개가 쫙 붙어갖고 다리
앞에 다리 안쪽을 형성하잖아요. 여기에 장기가 뭐가 있어요? 생식기. 특히 부인병 중에서 난소, 자궁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부인병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천수. 그래서 반드시 뒤에서 먼저 치료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 천수를 먼저 치료하고 천수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 라인을 치료하고 이런 거죠. 허리다리. 자, 장부 갑니다. 빨리 끝낼게요. 장부 좀 많아요.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자, 우선은 두 가닥입니다. 두 가닥. 하나는 부교감신경, 하나는 교감신경. 발생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가닥 신경이 같이 만들었어요. 목이 먼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이쪽에서 신경이 하나 쭉 내려와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만들어요. 동시에 뒤에서 체절별로 쫙 44개가 갈라져 거기서 신경능세포가 자라 신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신경 라인이 나오고 뒤에서 나오고 이 두 가닥이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온 것을 부교감신경이라고 그러고 뒤로 나간 것을 교감신경이라고 해요. 기능이 다른 것 같죠. 근데 앞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한 가닥이에요. 연수에서 미주신경이라고 한 가닥 쭉 뻗어서 쫙 내려왔고 오장육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뒤에는 전부 체절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중에 미주신경 치료는 거의 잘 안 해요. 근데 미주신경은 사실은 뇌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뇌치료하고 이제 되게 연관을 시키는데, 특히 이쪽 예를 들면은 간질 치료할 때 이 미주신경에다가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전극을 심어가지고 미세 전류를 쭉 흘렸더니 치료가 됐어요.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미주신경이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뇌에서 앞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미주신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뇌에서 나머지는 척수로 연결되고 부신경 어깨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앞으로 해서 오장육부로 연결되는 게 미주신경 하나밖에 없어요. 이 혈자리가 인형, 수돌 이런 혈자리고, 그래서 미주신경은 뇌에서 연수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거든요. 미주신경이 나오는 자리가 연수 여기 이제 올리브 핵이라고 있는데, 올리브 핵 있는 데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미주신경의 다발은 안쪽에서 상당히 길게 분포되어 있고, 여기서 쭉 나와서 이 경추 앞에 그쪽으로 해서 쭉 흘러가요. 그래갖고 오장육부를 다 다스려요. 근데 미주신경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미주신경을 생각할 때 미주신경이 이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희한하게 천골로 나가는 부교감신경은 척수를 따라 쭉 내려갔다 이리 빠져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두 가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으로 나가서 오장육부로 연결되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고 비뇨생식기 쪽으로만 연결돼요. 그래서 신경관 형성될 때 이게 1차 신경관 형성, 2차 신경관 형성 이게 중요하고, 1차 신경관 형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부와 2차 신경관 형성으로 구성된 장부가 성질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몸을 볼 때에 제일 처음 뇌와 같이 만들어진 게 심장과 폐와 근경막이다. 물론 폐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싹은 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경판에서. 뇌와 심장과 폐가 하나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배 속에 있는 거 다 하나인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2차 신경관 형성과 동시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재생산 기관이다. 그래서 그게 심장, 정소, 생식기, 방광, 직장까지, 그것이 원기 기관이다.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렇고, 관리 차원도, 관리하는 방식도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밑에 원기 관련 장기의 부교감신경은 미주신경이 아니고
이 뒤에 척수를 따라 쭉 내려가고 척수 속으로 쭉 내려가고 이 청골 쪽에서 빠져나와요. 청골 속에서. 그래서 비뇨생식기는 다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원리가 다르고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런데 어쨌든 미주신경 쪽은 미주신경을 통한 장부 치료는 이게 쉽지가 않죠. 여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뇌 치료를 해야 돼요. 뇌에서 오장육부를 직접 관리한 라인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되게 복잡한데 다행히 예를 들어서 T1번에서 어느 장부로 T2번, 흉수 2번, 흉수 2번에서 어느 장부로 흉수 3번에 어느 장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1번에서 5번까지 쫙 해서 쫙 뭐 6번부터 뭐 9번까지 쫙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다만 그러면은 심장이 흉수의 어느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흉수의 어느 부분이 심장을 만들었고 심장을 관리하는가, 이건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척수를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가 완전히 숙달을 하면은 심장에 대한 근원 치료를 할 수 있겠죠. 평생 맨날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태어나서부터 원래 그래,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고요. 다만 그 중에서 내가 발휘를 안 하는 거야. 안 써먹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하나 주어진다,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천만 개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든요. 하나 필요한데 수천만 원. 아빠 100원만 주세요. 근데 그래 100원 갖고 되겠냐? 10,000원 줄게. 혹시 또 모르니까 통장에 한 20,000원 넣어놓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와 에너지가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훨씬 단위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이걸 안 갖다 써서 유전적으로 어디가 약하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갖다 쓰면 되잖아요. 갖다 쓰는 게 뭐냐면 뇌와 척수잖아요. 그래서 뇌와 척수가, 근데 이 뇌와 척수를 이렇게 가동시키는 건 물론 마음이고 정신이에요. 생각이고 의식이에요. 의식이긴 하지만은 그건 이제 다른 문제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유전적으로 약하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래. 이거는 뭐 그냥 평생 그런 거야. 라는 거는 원래 없는 거다. 그 어디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척수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심장,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목이라고 했잖아요. 목을 관리하는 척수, 심장을 관리하는 척수, 폐를 관리하는 척수, 위장과 비장을 관리하는 척수, 그 다음에 소장, 대장을 관리하는, 그 다음 비뇨생식기를 관리하는 척수의 위치만 알면은 나중에 우리가 척수의 에너지를 잘 줄 수 있는, 척수의 에너지와 정보를 잘 줄 수 있는 방법만 숙달을 하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네, 그거 보는 거예요. 네,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나요? 네, 우선 기관지, 폐, 횡격막 같이 나갑니다. 같이. 어딘지만 알면 돼요. 어딘지만. 흉추 1, 2, 3, 4, 5. 경락이랑 다른데? 폐유가 3번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신경에서 그러니까 이 척수에서 뻗어나온 신경 라인을 따라서 치료하는 방식이고, 만일에 척수를 치료한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1, 2, 3, 4, 5. 폐와 결.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쫙 나와가지고 다시 뭉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해요. 5개가 쫙 나와서 여기서 한 군데 뭉쳐가지고 신경총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1, 2, 3, 4, 5 전체 다 해요. 사실 어디를 해도 다 되겠지만 전체를 다 하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원현 선생님 치료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죠? 폐하고 횡격막이 우리가 생각할 때 횡격막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횡격막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이 움직이거든요. 어쨌든 횡격막과 폐에서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 세포의 구성, 세포가 건강하게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하는 그 관리자가 흉수 1, 2, 3, 4, 5다. 그 다음에 심장. 얼마나 중요해, 심장. 심장. 1, 2, 3, 4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2, 3, 4. 아니, 폐하고 기관지, 폐기관지까지, 폐기관지, 횡격막 전부 1, 2, 3, 4, 5인데, 심장도 1, 2, 3, 4네. 그렇게 중첩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첩돼가지고 하나의 신경절을 만든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른 게 여기서 이 흉수 1, 2, 3, 4, 5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갖고 경신경총을 구성해요. 목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뭐 다른 문제니까 일단 치료는 1, 2, 3, 4, 5 그쪽에서 다 같이 들어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만일에 이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 임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 하나 없어도 충분히 아무 걱정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구조예요. 라인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이쪽에 뭐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서 처리하고, 이쪽에 문제는 이쪽에 처리하고, 이쪽에서 회복되는 동안에 또 저쪽에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심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몸을 다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다뤄졌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미주신경도 같이 나와요. 항상 미주신경하고 자율신경 쪽에 교감신경이 항상 같이 나와요. 미주신경 앞으로 나오고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간하고 담 7, 8, 90 오, 다른데 우리 간유가 9번이잖아요. 9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신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척수를 시작해요. 협척혈의 개념하고 방광경의 개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방광경은 나와 있는 신경 위주로 혈자리를 잡은 거고, 협척혈은 척수 자체에 어떤 에너지를 주는 거고 됩니다. 간담, 위장 몇 번인지 보세요. 아까 이게 간담이 7, 8, 90이잖아요. 위장 6, 7, 8, 9, 10. 그러니까 이 말은 신경 다발이거든요. 신경 한 줄이 아니고 다발로 나가는 게 여러 개가 나가가지고 그중에 중첩되게 작동을 한다. 한두 개 망가져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이쪽에 망가지면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6, 7, 8, 9, 10 소장대장. 이게 이제 혈자리하고 조금 다른 지점이에요. 소장류, 대장류. T, 11, 12, L, 1, 2.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지만은 척수에서 세 가닥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는 바깥으로 후지, 그다음 하나는 늑간 쪽으로 전지, 그다음 하나는 이 옆으로 주체 옆으로 와서 줄줄이 사탕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뻗어 나와 가지고 다시 신경총을 만들어서 장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그러니까 내장신경총까지 우리가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건드릴 수도 없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일 근원 데는 척추뼈 속에 있는 척수 1cm 직경의 척수.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 척추뼈 위치가 T11, 12, L1, 2가 소장, 대장, 직장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신장은 진짜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을 갈 수가 있네요. 신장 속에 약 100만 개나 되는 사구체들인데 그 사구체들 전 모세혈관인데 그걸 관리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관리하느냐. 그러면 이제 방법이 또 생기죠. 10, 11, 12, L1.
10, 11, 12 L1. 그 다음에 생식기 방광 직장인데 남성 생식기, 여성 생식기 똑같습니다. 위치가 척수 위치가 T11에서 L2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거는 전부 다 미주신경이 나와갖고 부교감신경으로서 연결되고 뒤에서 척수에서 교감신경이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을 하는데 비뇨생식기 라인은 척수 따라 쭉 내려와갖고 천골, 천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앞으로 교감, 부교감, 뒤에서 교감신경 이렇게 연결되는데 생식기는 L2번을 중심으로 T11에서 L2까지고 L2번 중심으로 여기서 교감신경이 나가고 나중에 이 뒤에 있는 천골에서 부교감신경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비뇨생식기 치료할 때 항상 신유를 빼놓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유 그쪽 지역이 교감신경이 나가고 그 다음에 천골 쪽에서 부교감신경이 나가요. 다른 거는 미주신경에서 연결되는데 이건 미주신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비뇨생식기계 특히 뭐 남자는 대개 뭐 전립선, 여자는 방광염, 난소, 뭐 이런 자궁, 난소 이런 거 치료할 때 전부 그 원리로 가야 됩니다. 신유 중심으로 해서 교감신경, 그 다음에 천골 중심으로 해서 차려, 중려, 하려 그쪽 중심으로 해갖고 부교감신경. 위치로 봐서는 뭐 다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경의 연결 통로가 그렇게 되어 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 사실은 처음에 이것을 발견했을 때에 이게 아주 획기적인 지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혈자리 위험에서 그걸 중심으로 하고 파악하면 그냥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잘 혈자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연상을 시키면 금방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알았어요. 오장육부의 모든 병을 다 관리하는 자리가 어딘지 알았어요. 어떻게 치료해야 돼? 허리를 똑바로 펴고 살면 되겠죠, 뭐. 척추를 튼튼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이 망가졌어요. 망가졌을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물론 저기서 시작해서 손가락, 발가락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배로, 몸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맨 연결되어 있는 끝 지점에서 어떻게 자극하고 뭐 작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죠. 예, 수많은 사람도 그렇게 많이 치료하고 있지만은 더 근원적인 치료는 척수를 튼튼하게 해서 척수를 이제 어떻게 튼튼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튼튼하게? 그걸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지금 말고 말씀드릴 텐데 그걸 말씀드려서 그게 여러분께서 유익하게 사용이 되려면은 척수 내부에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알아야 돼요. 척수 내부 구조가.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까지 전부 연결망이잖아요. 연결만 해주는 감각과 운동을 연결만 해주는데 그 내부에서 정보 처리를 해요. 정보 처리를 하는 영역을 물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뭐 알 거 있어. 그냥 뭐 흉추 몇 번으로 가면 되겠네. 폐 그러면 흉추 1, 2, 3, 4, 5번이니까 뭐 3번, 4번, 5번 이 정도 쓰면 되겠네. 간이면 7, 8, 9번 이 정도 쓰면 되겠네. 뭐 그건 답이 금방 나오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거 하고 내가 확실히 알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불과 1cm 밖에 안 되는데 직경이 1cm 밖에 안 되는데 되게 복잡해요. 다음 시간에 이걸 할 거거든요.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면 이 안에 나비처럼 모양이 생겼어요. 물론 이게 척수니까 꼬리에서부터 위에까지 경수까지 모양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죠? 어떤 데는 굵고 어떤 데는 짧고 그러겠죠. 모양이 좀 다르지만은 대략 이제 표준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안에 나비
거꾸로 된 나비처럼 되어 있고 나비 바깥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데 나비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정보 처리하는 영역이다. 각 지역마다 정보 처리하는 종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쪽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는 연결망들 다 달라요. 여기서 정보 처리하는 영역으로 연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전부 다 또 뇌로 다 올라가요. 뇌로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 연결망에 대한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하실 텐데 다음 시간 좀 재미없을 거예요. 재미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이라도 좀 즐거워야 되니까 초콜릿 같은 거, 사탕 이런 거 갖고 오시고 재미없더라도 근데 결심을 하세요. 재미없어도 내가 척수 내부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걸 다 파악하는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구분하면 별거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처음에는 되게 복잡해요. 엄청 어려워요. 책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책마다 다 다르고 물이 빠겠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싹 정리해 놓으면